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커리어 하이, 커리어 이제 패스 차원에서 MBA 프로그램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때가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MBA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됐어요. 상황상 회사를 관두고 미국 갔다 오거나, 특히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미국 MBA를 하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국내 탑 티어 MBA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은 파이낸스 MBA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먼저 요즘 뭐 핫한 챗 GPT에다가 좀 물어봤어요. 국내 MBA 프로그램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4개 프로그램을 추천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고대 경영대학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렇게 있는데,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적인 직장인은 좀 가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EMBA 프로그램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최고의 대학인 이제 서울대학교 EMBA는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저 같은 쪼렙들 머슴들이 아니라 조금 이게 신분이 있으신 분들, 진짜 경영진들이 많이 가시고요. 특히 수업 시간을 보시면 이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수업을 해요. 저 같은 쪼렙들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 가서 수업을 듣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스킵을 하고요.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면 뭐 랭킹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평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카이스트 PMBA, 카이스트 프로페셔널 MBA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그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채용되신 분들 프로필 보다 보면 가끔 카이스트에서 MBA만 하고 박사과정, 박사학위 없이 교수로 임용되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아시아 지역 그 해외 대학에서도 그런 분들 보이시고요. 그만큼 품질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우수한 인력이 입학을 한다. 국내에서 제일 좋은 재원들이 사실상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FM, 카이스트 네임 밸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MBA 프로그램이 2년에 끝나지만, 여기는 이제 풀타임 일단 3년으로 잡혀 있고, 풀타임 3년으로 잡혀 있고, 빨리 졸업을 해도 2.5년 코스인데 그 2.5년 코스로 졸업하는 게 굉장히 빡세요. 수업은 주로 이제 화요일, 목요일, 화목, 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주말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 주말은 어느 정도 자유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점. 하지만 수업 강도나 과제가 악명이 높습니다. 많기로 악명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의 MBA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년짜리가 굉장히 대세인데, 그 제대로 이제 공부를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3년짜리로 기획이 됐고, 학기당 등록금은 800만 원 수준입니다. 싸진 않죠. 근데 이제 카이스트 뭐 인맥이나 뭐 이제 프로그램도 좋고 원체 좋은 재원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움도 많이 된다는 평이고, 카이스트 MBA 출신들이 주로 이제 스타트업 쪽이나 VC 분야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대학은 고려대 KMBA, 고려대학교 코리아 MBA 프로그램,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2년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2년 MBA를 하고 나서 1년 더 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MBA 학위 플러스 기술경영 석사학위까지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고요. 학비는 학기당 한 1,200만 원 수준. 근데 이제 MBA는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그러면은 이제 뭐 인맥, 뭐 이런 거, 교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고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혜택을 본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특성답게 그 본 KMB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맥을 쌓거나 확장하는 데 가장 좋다라는 평,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고대 MBA 출신들은 끈끈하고 관계, 이게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평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수업 외에 이제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선해주고 인맥을 넓힐 수 있도록 아예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연세대학교 Corporate MBA, 그러니까 CMBA라고 안 부르고 그냥 이거는 풀 네임으로 연세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 안에 이제 직장인 대상 Corporate MB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대처럼 2년 과정이고
야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뭐 고대에 전혀 뒤지지 않죠. 뭐 인맥 파워라든지 뭐 인적 네트워크 확장 이것도 고대 못지않게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학비도 고대 비슷한 수준, 예, 12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가 이 그 대기업 임원으로 스카웃 되시고 뭐 외부 인사로 오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연세대 상대 출신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연대 상대 동문의 파워가 최근에 굉장히 막강하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고대, 연대를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집 위치라든지 내 보스가 연대 출신이 많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 눈에는 사실 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학교 MBA 출신들 중에 이제 연세대 MBA 출신들이 유독 최근에 좀 잘 나간다는 거, 예, 그 점은 하나 좀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이들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주류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이 정도고 이 세 개 학교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이 세 자릿수를 뽑아요. 고대 같은 경우도 한 160명, 연대도 뭐 120, 150명. 카이스트가 정확하게 모집 인원 수가 안 나오긴 한데 세 자리 뽑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웬간한 우리나라에 좀 이 MBA를 가야 되는 국내 MBA를 지원해야 되는 그 시점에 최고 좋은 재원들은 이 세 개 학교에 거의 다 쏠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실 최근에 뭐 성균관대가 뭐 QS 랭킹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지만 글로벌 MBA 랭킹은 높게 평가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주변의 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카이스트 연고대만큼의 훌륭한 재원이 가진 않는다. 이거보단 뭐 물론 이제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거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재원들이 간다. 프로그램은 아무리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인풋되는 재원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웃풋이라든지 뭐 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인맥 네트워크가 좀 약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성대가 뭐 원체 좋은 학교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성대의 MBA 프로그램은 훨씬 더 좋아지고 이제 탑티어 이 수준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MBA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제 나오신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탑 티어의 재원들은 지원을 잘 안 하고 약간 세컨 티어 혹은 뭐 이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좀 많이 간다. 혹은 회사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많이 보내준다. 뭐 이렇기 때문에 상위 세개 학교가 안 되셨을 때 대안으로는 뭐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상위 세개 학교 나왔을 때만큼의 뭐 아웃풋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제 사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차별화를 목적으로 뭐 특정 지역이나 시장, 그러니까 해외 뭐 글로벌 MBA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외대 MBA 프로그램이 이제 어문학에 좀 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들만의 이 니치 마켓 장악이 명확하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국민대 같은 경우 1년짜리 MBA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뭐 출시는 했지만은 성과나 뭐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출시만 했지 아직 뭐 아웃풋이나 평판은 그닥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학교 MBA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근데 직장인이 또 많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라고 여기는 아예 직장인 대상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 돌리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가 그 핀란드 헬싱키, 옛날에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교, 지금의 알토 유니버시티 그 EMBA 프로그램이랑 그 뉴욕 주립대죠. 그 스토니 브룩 그 기술경영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복수하기 프로그램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판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이 가고 그다음에 메이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사내의 핵심 인재들 이제 MBA를 이제 이 제휴가 돼 있다 보니까 헬싱키 MBA 이걸 많이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헬싱키 MBA 그 알토 MBA를 많이 시키는 회사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시켜줬던 알토 MBA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회사에서 일 좀 하는 애구나 라는 인증서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입사하는 사람들의 이 역량이나 스펙이나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잘 뭉쳐지지도 않고 인맥적인 부분에서도 아쉽고
좀 잘못하면은 그냥 돈 주고 외국 학위 하나 그냥 받아오는, 근데 별로 알아주지 않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년 반짜리 프로그램이고요. 헬싱키 MBA, 알토 MBA는 주로 금토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이 좀 약하신 분들, 학벌 스펙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외국계 기업으로 점프업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 혹은 이름 있는 기업에 이제 회사 추천이나 회사에서 지원을 받진 않았지만 이걸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실 때는 좀 쓸만하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뭐 이 알토 MBA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있거나 사실 좀 여유가 되시면은 그 1년짜리 뭐 인시아드, 프랑스, 유럽 최고의 MBA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시아드 이런 거 하시면 참 좋은데 학비만 1년에 한 1억이 들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휴직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 MBA가 저는 일단 1순위예요. 해외 MBA가 확실히 좋은 거는 맞아요.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인맥 파워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탑 티어는 요 세 개 학교를 추천드린다. 요 세 개 학교에서 MBA 하시고 커리어 관리하시기는 괜찮다. 국내에서 활동하시기에는.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MBA 프로그램을 안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왜냐하면 학비만 4, 5천입니다. 2년에 보통 4, 5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ROI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저로서는 투자 대비 퍼포먼스 측면에서 MBA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해외 MBA 출신도 요즘 예전에 비해서는 넘쳐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유럽의 1년짜리 프로그램 하신 분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MBA 하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물며 그 이건희 회장님이 나오신 와세다 MBA, 일본의 이제 와세다 MBA, 이재용 회장이 나온 게이오 대학 MBA 이런 그 일본의 MBA 프로그램 하기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추세입니다. 이왕 시간과 돈을 쓰는 거면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탑 티어 MBA 회사 직장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이스트, 연대, 고대. 결국은 이 세 개 학교가 탑 티어다. 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